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거 헌법재판소가 이거 우리 최후의 부른데요. 절대 대통령은 이거 탄핵 의결이 될 일은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요, 민주당의 자업자득으로 이거 재판관을 이거 임명을 안 했어요. 재판관이 이거 6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6명 가지고 심리는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의결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판결문에 보면 가처분 판결이죠. 이진숙 위원장. 거기도 보면 이게 6명으로 심리는 일단 한다. 그러게 선고할 때는 정당성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면 이진숙을 탄핵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의사는 딱 선고 당일날 전날에 결정할 때 한 명이 나 반대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그냥 탄핵이 다 무산되는데 그럼 이게 좌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왜? 재판관들 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판해놓고 이게 그냥 선고기를 잡았다가 나중에 선고 전에 며칠 전에 합의할 때 나는 반대입니다. 딱 한 명만 그러면 이게 그냥 다 무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6명이 넘어야 탄핵은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명 가지고는 좌파들도 좌파 재판관도 한두 명 있겠죠. 근데 선고기를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게 6명 가지고 기각이 되면 또 이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명을 가능하면 이게 8명 이상 채워야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게 8명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근데 그때는 워낙 비상해. 그때도 한 명 채워야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용이 한 명만 반대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4명 임명했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 정형식 재판장, 이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하고 이게 동지죠. 정형식. 제가 사석으로 듣기는 게 절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 들었지만 이제 법조계에 퍼지는 소문이에요. 소문. 법조계. 정형식 이분이 가장 친윤이고요. 대통령을 이게 수하는데 뭐 이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임명한 분들이 최근에 김복형도 있죠. 그리고 이제 김명수가 추천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두, 그 다음에 정정미, 이분들에게 추천권자만 김명수인데요. 그때 대통령 임기 초에 추천해가지고 김명수 개인이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때 이제 김명수는 힘을 쓸 수가 없는 정권 초에서요. 따라서 이제 원칙, 보수를 이게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가 4명이에요, 4명. 4명. 근데요,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좌파 2명이요. 내년에 또 4월에 퇴임합니다. 야, 이게 문영배하고요.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죠, 문영배. 그 다음에 이미선.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내년 4월에 퇴임합니다. 4월에. 그럼 이게 탄핵은 며칠이다? 180일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냥 무리하게 8명으로 매일 심리가 수사됐기 때문에 그때 억지로 해서 3개월인데 그런 게 불가능해요. 우리 이정섭부터 이진숙 위원장 보면 알잖아요. 지금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냐고. 지금 탄핵 사건이 미어 터지는데 그럼 이게 180일을 무조건 채운다 봐야 돼요. 그럼 이게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근데 지금 탄핵 의결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4월 달에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나가면 4명 남은 4명. 그럼 이게 누구 몫이다? 대통령 몫이에요. 근데 임명할 사람이 있나요? 대통령이 정지가 돼 있는데? 야, 이게요. 제가 법리 검토를 해보면 이번에 국회에서 3명을 막 채우려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지금 막 난리거든. 6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자기들은 이제 정계선, 그 다음에 마은혁은 이게 좌파입니다. 제가 이게 마용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마용주는 대법관 후보고요. 제가 정법전 TV 보다가 마은혁을 이게 마용주하고 착각해서 대법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은혁은 이게 완전히 좌파예요. 옛날에 강기갑이를 갖다가 무시해준. 그러니까 마은혁하고 이게 정계선이 2명은 국회 몫이니까 이제 들어온다 치고. 근데 내년 4월은 국회 몫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몫이에요. 따라서 이게 대통령이 근데 직무 정지되면 누가 임명해요? 없죠. 실제 황교안 대표 때요. 황교안 대표 때 8명 할 때도 황교안 대표도 권한대행일 때 임명 안 했어요.
나중에 박근혜 대 탄핵 끝나고 나서 임명했지 도중에 임명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권한대행도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탄핵 의결되면 직무정지, 근데 한덕수도 탄핵되면 직무정지, 그럼 누가 임명해요? 그게 뭐 순서대로 쭉 국무위원 가도 그럼 이게 일개 장관이 헌법재판소 그 장관급을 3명 임명할 수 있나요? 그럼 이게 결국 헌재는 마비되는 거예요. 2명이 나가버리거든요. 이거는 이게 날짜 되면 딱 퇴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됐냐? 결론은요. 야, 이게 웃기죠. 결론은 9명 중에 3명도 이게 임명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2명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몇 명 남죠? 4명 남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 총리, 감사원 모든 기관을 이게 마비시키고 있죠. 검찰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된다?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되는 겁니다. 왜? 임명권자가 없는데 누가 임명할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이게 누가 임명할 거예요? 대통령은 임명 못하죠. 정지. 그럼 이게 한덕수 원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은 이게 대통령이 적극적인 행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뭐 국회 추천해 준 사람이면 뭐 소극적으로 임명은 될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자기 몫으로 사람을 뽑을 수는 없고 임명하면 좋죠. 임명하면 완전 우리 편 2명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몫이에요. 따라서 이게 민주당이 그 임명을 못하게 하겠지요. 그럼 이게 어차피 2명이 비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아무리 뽑아봤자 3명 뽑아봤자 이게 임명할 사람이 없어요. 탄핵이 되면 지금 이게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지금은. 근데 그 대통령이 임명 안 해버리고 아니면 이게 탄핵 때문에 임명 못하죠. 그럼 이게 누가 임명할 거냐고. 저는 지금 이게 국회에서 3명 추천해도 그다음에 국민의힘 또 확실한 한 명 있잖아요. 추천하면 국민의힘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딱 좌파가 이번에 추천한 2人밖에 더 있냐고요. 어차피 이게 100% 내년 4월에 넘기면 내년 4월에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가장 확실한 좌파 2명이 퇴진하고 그 몫은 대통령 몫이니까 그럼 이게 임명하면 좋고 근데 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하겠죠. 따라서 이게 2명은 무조건 이제 없어지는 거야. 9명 중에. 그럼 이게 또 7명밖에 안 남아. 7명. 근데 이번에 3명도 저는 이게 임명이 살짝 어려울 거다. 국회에서 뽑아도 임명은 대통령이 하거든요. 또 어떻게 대통령 임명하면 또 난리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누가 임명할 거냐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내년 4월이면요. 5명이 아마 이게 5명이 결혼 없어져가지고 4명의 재판관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마비되고요. 이 마비의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 우리가 2명 고집하다가 빨리 안 채워놨을까 이렇게 후회할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년 4월에 가장 좌파 2명, 왜 문제가 임명했으니까 가장 좌파 2명이 퇴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2명이 퇴임해버리면 7명이면 우리가 한두 명만 하면 맞거든요. 탄핵을.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최악의 경우 물론 이게 국회에서 다 계속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국회에서 탄핵 의결한다는 게 말이야. 한 번 기각되면 끝난 거예요. 국회법의 해설서 제가 어제 최진영 변호사님 들었습니다. KBS 나가서 국회법의 해설서에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그런데 탄핵처럼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끝내야 된다. 이게 돼 있다는 거야. 한 번에. 저도 이게 몰랐어요. 그게 법에는요. 우리가 일사부재의니까 동일한 회계에서 동일한 안건을 중복도 못한다. 일사부재의. 그러니까 이게 임시로 이게 바꾸면 쪼개 바꾸면 가능하다고 언뜻 생각했는데 최진영 변호사가 국회법 해설서를 봤대. 거기에 보면 아니 대통령 탄핵은 한 번으로 이게 동일한 왜 그걸 2번, 3번 계속하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오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나도 찾으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걸 2번, 3번, 4번 합니까? 계속 협박하면서 국회의원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국회의원을 협박하면서 계속 한 명이라도 이탈자 놓도록 2번, 3번 될 때까지 기후대식으로 탄핵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좋은 거는 1차 방어선은 그 국회에서 끝까지 막는 거죠. 근데 뭐 저는 최악의 경우 국회 통과되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최후 보릅니다. 거기에 노무현은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타깝게 인용됐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최악의 경우 헌재 오더라도 노무현처럼 이게 기각이 돼서 화려히 컴백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네버 절대 대통령이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 이거 없습니다. 대통령 퇴진이 질서가 있다? 이게 논리 모순이죠. 이게 형용 모순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퇴진하는 엄청난 국가적 사태에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질서가 퇴진하는 게 무질서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법대로, 헌법대로, 계엄도 헌법대로 했으니 따라서 대통령은 뭐 끝까지 하야할 이유가 없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자, 최악의 경우 그래. 하야 안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배신자들이 뭐 8명 나와 탄핵 의결하면요. 그럼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어차피 오른팔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하고요. 대통령은 이제 뭐 헌법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헌재는 이미 마비가 된다. 3명 임명도 쉽지 않다. 그 다음에 2명이 나가버린다. 그 다음 몫은 대통령 몫이다. 그럼 이게 대통령이 못하면 한덕수 총리가 지명할 수 있을지 그렇게 논란이 있는데 황교안 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지명하면 좋고 우리 사람 2명이 더 들어오니까 그 민주당이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최악의 경우도 이게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명으로는 인용되기 힘듭니다. 6명 이상 찬성이 되기 때문에 구성상 좌파가 2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의연하게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지금도 이게 대통령 윤석열 아닙니까? 인사권 행사했잖아요. 국정원 차장이나 이상민 장관 해임 그것도 됐고요. 그대로 저는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의 협박에 대통령이 안 내려오면 우리 탄핵합니다. 그런 게 협박에 절대 굴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 최후의 보루가 남아있다. 우리 노무현도 그때 역풍 불어서 그대로 화려히 컴백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파 보수가 대결집하고 있습니다. 대결집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 의연하게 대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